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야당 당사 침탈에 이어 검찰은 지금 국회까지 침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절반은 이재명 당대표를 찍었습니다. 0.7%의 차이의 정부 정권입니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음해성 썬데이 서울식 경마식 보도를 하는 언론에게도 당부드립니다.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여당이 야당을 짓밟으면 국민이 정부 여당을 심판할 것입니다.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윤석열 정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분노합니다. 규탄합니다. 공소 제기 전 피의사실 공표는 범죄 행위입니다.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헌법 제27조 4항에 명시된 무죄 추정의 원칙은 증거재판주의, 제형법 법정주의, 더불어 대한민국 형사법의 대원칙입니다. 그러나 유독 검찰만이 이 원칙에서 벗어나 사실상의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라는 무기를 마구 휘두르며 수사 당사자들에게 유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긴급 체포된 10월 19일 이후 11월 7일까지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 인사들을 겨냥한 검찰발 단독 보도가 85건 쏟아졌습니다. 20여일 만에 85건에 달하는 피의사실 공표가 이루어진 셈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지난 4일 정진상 실장이 외장하드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보도가 이어졌으나 이 외장하드는 이미 정 실장 아들 소유였고 비밀번호를 숨기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주변 인사들을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자료 제출까지 거부하는 악질 범죄자로 묘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0월 21일에는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에게 1억 원을 돌려주었다는 검찰발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유동규에게 돈을 받은 적이 없기에 돌려줄 수도 없다는 것이 김용 부원장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예 돈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즉 유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일방적 주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 가짜 변호사니 갭 투자를 했느니 등등의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망신주기, 낙인 찍기식의 피의사실 공표가 무차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검찰을 장악하고 야당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를 실시간으로 언론에 흘려가면서 탄압하고 있습니다. 김용 부원장 관련한 오늘 공소장이 나왔습니다. 김용 부원장에게 돈을 줬다는 사람, 그리고 그 돈을 담았다고 하는 상자, 여러분 그 상자를 몇 년 동안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이렇게 제대로 되지 못한 증거 가지고 대한민국의 야당 대표를 옥죄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모두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때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책임져야 합니다. 온갖 압수수색을 하고 내용은 없고, 그리고 언론에 흘리고, 그리고 정치적 탄압하고, 이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사했던 검사들 모두 이 내용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경우 모두 책임지고 옷 벗어야 하고 거기에서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정무실장에 대한 검찰의 전격 압수수색 시도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가 분노하고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9.15 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검찰은 야당 당사 침탈에 이어 국회를 침탈하려 하고 있다며 국민 절반은 이 대표를 찍었다. 0.7%포인트 차이의 정부 정권이다. 정부 여당이 야당을 짓밟으면 국민이 정부 여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는데요.
그는 이어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자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최근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일념 아래 반헌법적 범죄 행위도 서슴지 않는 질 나쁜 정치 행위다.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고발 조치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 대응하겠다. 검찰은 나쁜 정치를 하지 말고 수사를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일부 어미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 실장의 주거지와 그의 사무실이 있는 여의도 민주당사 국회 당대표 비서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요. 어미준 검사,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닌가요? 많이 익숙하시죠? 어미준 검사는 2020년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부장으로 있으면서 김봉현을 상대로 라임 사건 증언 조작을 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엄 검사는 또 한명숙 사건 조작에도 가담했던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과거 한만호 씨는 한명숙 사건 위중교사를 강요했던 사람이 어미준이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엄 검사가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총괄 지휘하면서 쌍방울 수사 총괄 지휘자로 김영일 검사가 최근 투입됐는데요. 김 검사 역시 피의자에게 조사실에서 각종 혜택을 베풀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검사입니다. 물론 어미준, 김영일 검사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검사들인데요.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도 조작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진상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약 1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특가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실장은 이재명 대표가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영 정도는 돼야 한다고 언급한 복심 중 한 명인데요. 검찰이 이 점을 노린 거죠. 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업무상 알게 된 개발 정보를 통해 대장동 일당이 개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해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순전히 의심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다인 거죠. 검찰은 앞서 또 다른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는데요. 김용 부원장의 공소장에도 정 실장 이름이 언급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부원장 등 4명의 범행 경위와 공모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대표와 정 실장의 이름을 적시했다고 말했는데요.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지분 중 일부를 김 부원장과 정 실장, 유 전 본부장 몫이라고 밝혔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소설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조그만 사실 하나를 마치 모든 사건의 증거인 양 부풀리게 하고 뻥튀기에 계속해 언론 프레임만 하고 있습니다. 정작 진실은 사라진 마녀 사냥만 하고 있는 거죠. 2022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런 조작 기획 수사가 먹힐까요? 예, 우리 김대기 실장 7월 19일 화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 들어봤습니까? 그저께 그 신문에서 보고 가짜 그저께 뉴스로 제보자가 SNS상에서 구체적인 질문들을 했어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거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로 전혀 우리도 전혀 근거 없는 얘기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예. 의혹이 증폭되고 있어요. 이럴 때 대통령실에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 국회에서도 여러 번 한동훈 장관이 말을 이겁니다. 했고 7월 완전히 19일, 그 그러니까 위치 확인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술집인지. 그러니까 근데 예. 그저께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체적 어느 술집이죠? 그러니까 일정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그날 당일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을 공개할 수 거기 있어요? 안 가셨어요. 그러니까 일정을 공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일정을 공개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아마 사무실에 계신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일정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그 가짜 뉴스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을 그렇게 공개하고 말할수록 우리는 대통령이 갔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예. 그렇게 말하니까 더 국민들이 의혹의 시선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갔을 리 대통령 없다고 비서실장의 생각하세요. 역할 중에 하나가 예, 진짜예요. 그런 의혹들을 차단하고 예방하고 막는 것, 그리고 의혹들을
풀어주는 것, 그게 대통령 비서실장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의혹을 풀어주십시오. 방법은 일정을 공개하면 됩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가짜 뉴스 그러니까 의혹을 가짜 풀려면 뉴스입니다. 일정을 예, 공개하십시오. 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가짜뉴스라며 대통령은 사무실에 계셨던 걸로 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 19일 윤 대통령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점점 커진다라고 언급하자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김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여러 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말했고 어느 술집인지 위치 확인도 못했지 않냐라고 되려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강 의원은 당일 윤 대통령 일정을 공개할 수 있냐라고 물었고 김 비서실장은 거기 안 가셨다. 아마 사무실에 계셨던 것으로 안다라며 그 가짜뉴스에 우리가 일정을 공개하고 그럴 순 없다라고 답했는데요. 또 김 비서실장은 갔을 리 없다고 생각하시라. 진짜다라며 가짜뉴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들이 당시 심야까지 이어진 술자리가 있었음을 증명해주고 있는데요. 다음 날인 7월 20일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는 대통령의 모습에서 전날 과음했다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당시 잡혔던 모든 일정을 취소까지 했는데요. 김 비서실장 말을 믿어보려 해도 대통령실에서 새벽 3시까지 뭘 했다는 걸까요? 해당 의혹은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에 의해 제기됐는데요.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지난 7월 19일 밤부터 20일 새벽까지 서울 청담동 모초의 고급 술집에서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출근길 문답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그런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입에서 그런 부분의 언급이 나오는 것 자체도 국격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겠냐고 버럭했는데요. 흡사 방귀를 낀 놈이 성을 내는 분위기였습니다. 한 장관 역시 개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더 탐사와 관계자들, 이에 협업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후 한 장관은 더 탐사 취재진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취재와 스토킹을 구별 못하는 정의의 사도, 이렇게 부인만 하다가 정작 이 모든 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 둘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망명이라도 하는 게 아닐까 우려됩니다.